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그 나신탈레보의 스킨 인 더 게임 책을 읽으면서요.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좀 일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그 검은 백조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 제가 이 저자에 대한 속성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 저자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더 나눠보고 싶었고,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P8이, PCM 파운데이션,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의 책을 봤을 때 제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예를 들어 지금 돈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그러면 월 1,000 버는 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TM으로 월 억대 연봉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와 제가 원하는 그 목표에 기술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품각지가 씌워져서 우선 좋은 점이 되게 크게 보이니까 안 좋은 부분을 우선은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제가 책을 봤을 때 보통은 다 오픈마인드로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이 책을 내기까진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봤기 때문에 보통 그래? 그러니까 어떤 책 저자는 우로 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저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어떤 콜 양을 무조건 많이 하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삶과 경험 속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책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의 이 책 속에서, 책을 쓰면서 책 내용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명확성과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의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보여지면 좀 더 신뢰할 만하게 되는, 그리고 그게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의 큰 변화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에게 잘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거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이런 관점이 아무래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 팩트로 말해주는 사람, 강하더라도 그 안에 그 강함이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진실성 있냐 없냐를 더 깊게 가면 또 그 부분까지 따지면 있겠지만, 이제는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사람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제가 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을 쓴 나심 탈레브의 저자, 이 저자의 정체성을 보면서, 그리고 이 저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서, 제가, 보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아이스강 대표님이 언제나 늘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또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는 쌓기는 어려운데 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이 사람한테 정말 진실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 표현하는 거에서 또한 이게 신뢰가 없게끔 하게 되는, 왜냐면 말은 하고 그때 감정은 나 이거 너한테 해줄 수 있어. 하고 싶어.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책임이 있는 말이고, 책임이 있는 말,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신뢰라는 건 책임이 동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요. 선택과 책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과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올 위험한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쓰여져 있어요. 스킨 인 더 게임이래요. 정확히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를 않아서, 그리고 지금도 대표님이 이제 PCM 추천 도서로 해서 일부분, 74페이지에서 어디까지야? 97페이지까지, 아니지. 우리 90페이지까지지. 그래서 제가 현재는 여기 97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만 있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다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선택과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되면 그냥 위험한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짓기까지, 왜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과정이, 이 담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 저자의 생각, 이 저자의 경험,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것만 나오지 않고요. 뭔가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혼자 공부했으면 포기했을 건데, 여기에 거기서 토론을 하는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책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그 언제나 무게감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루하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앞부분에 나와져 있고, 그러면서 이 한무라 비법 비석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 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영웅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의 생각이고, 이 저자의 경험이고, 이 저자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직접, 이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애쓰느니, 그러니까 흥미 있는 일에 엮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연결을 제가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 책을 쓰면서 그 한무라 비법 비석을 직접, 이 책을 쓰기 위한 거죠. 한무라 비법 비석을 직접 보기 위해서요, 시간과 돈을 썼어요, 이 저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던 때가 생각난대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책 저자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마케팅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경험담도 좀 썼지만 그 책의 내용이 그냥 그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본인의 색깔을 입혀서 책을 적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분 책을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특히 재미없는 책은 그래도 좀 좋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은 또 반대로, 와,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이 한무라 비법 비석을 직접 보기로 갔대요. 그리고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고, 그 안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제 속해 있었는데, 그 안에 문자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컸대요. 근데 제가 어디 갔었지? 그때 필리핀도 갔었고, 필리핀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해외는 필리핀하고 요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냥 유적지나 이런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언어를 못 중국에 갔었지, 참.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중국을 가려고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살 거다, 평생 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으로 했다면, 제가 중국어 공부를 했었으면, 한국에서 좀 더 하고 들어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책임감과 정말 이거를 진짜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목적이 명확했다면, 어떻게 이거를 미리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이걸 읽지 못하는, 이 문자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실망이 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놀라움을 놀라웠고, 그래서 줄을 쳤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와의 차이점이다. 제가 고객에게 부동산을 안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부동산 공부를 하고, 이 고객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돈을 투자하고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고 시간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제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쓰고 돈을 들였는지, 그런 마음에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실망감까지 느낄 정도로 한 게 있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멍하니 그 해설사의 이야기만 들어야 됐어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또 지식만 듣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억에 남지 않고, 또한 이 저자는 책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써야 하는 거는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해설만 듣고 적는다는 건 여기서는 양심에 책임이, 이 저자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 방문을 했던 목적이 여기 명확히 나오거든요. 여행이었다면 사실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충분히 재미있었을 거래요. 그러나 이 저자는 이걸 가지고 책을 쓰기 위한 취재의 일환으로 한미라 비법 비석을 보러 간 것이다라는 게 목적이 명확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과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감정 또한 느꼈어요. 여기에서 그 실망감, 내가 또한 잃었다라는 표현? 내가 이걸 놓쳤구나. 만약에 그 문자를 알고 내가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시간이, 지금 이 저자의 이 한무라 비법 비석을 보러 간 이 시간이 다른 경험과 다른 감정과 다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한무라 비법 비석을 보러 간 게,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또한 이 저자가 이 속성이 그냥 대충 써서 책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쓰고 이 저자에게, 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뒤에가 또 나오거든요. 뭐였냐면, 책을 간 건데, 비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책에 언급한다는 것은 독자들을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한테까지, 그 다음에 독자까지도
속이지 않는 이 이런 마음이 있는 있는데,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아이승환 대표님이 왜 이 저자를 그렇게 극찬하고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런 마음을 배우고 닮는다면 너무 멋진 삶을 살겠다. 진짜 뭐 위험하고 어렵고 진짜 용기 내야 된다는 건 사실 되게, 뭐지? 진짜 두려워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삶을 산다는 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경험해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는 되게 어렵고, 또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급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저자의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멋졌고요. 진짜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진짜 책임이고, 정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더욱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고대 셈족의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당시 언어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못했다는 점에 실망했고 당혹감마저 느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심 가진 거조차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무라비법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고대 셈족의 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게 정말 내가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했잖아요.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시간을 가서 여러 가지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그 안에 내가 나만의 정체성으로 정말 속이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갔는데, 결국에는 그런 감정들이 어떠한 결심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되게 집필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늦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무라비법에 관해 이야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대요. 자신감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고 또한 얼마나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떳떳해야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갖는 게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책임, 신뢰,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냥 신뢰가 그냥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뒤에 그 지식인의 거짓말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식인들의 거짓말들이 뒤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대략 알 것만 같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이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저자가 지식인의 거짓말을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연한 계기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대요. 이게 우연한 계기로 해요. 자기가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원싱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만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운이 어디서 팍팍 터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저자도 우연한 계기로, 근데 가만히 있다고 우연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저자는 뭔가 하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말 떳떳하기 위해서 이런, 또한 목적이, 본인의 이 여행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배우든 목적이 명확했어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 저자가 뭐지? 이 책을 안티프레즈를 작성했고, 이 책을 작성하면서 여기 보면은 4분의 1을 뭐 대학도 강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스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등등 19세기 영국 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걱정 없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여유로운 삶은 그저 몇 주 정도밖에 즐겁게 느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수학을 통해
이제 수학에 흥미가 생겼고, 그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됐는데, 그 몇 년에 걸쳐 그 탐구하는 동안 누가 거짓말을 하면, 특히 말만 앞세우는 학자들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면 금세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대요. 와, 그래서 이분 하는 게 다 원싱으로 그냥 하나씩. 근데 제일 큰 거는, 이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말이 안티프레질에 나오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와,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있는, 아이승환 대표님이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면 금방 아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연구하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관점과 목적과 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일 텐데, 대표님도 그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어, 제가, 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정말 뭔가 하나만 파는데, 막 다 얻는 것 같은 느낌, 얻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속성,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제가 이 피파 수업을 듣는 거고, 아이승환 대표님과 만나서 계속 함께하는 이유다라고 좀 정리를,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